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0일 오후 5시입니다. 이 블랙리스트로 흥한 정권이 블랙리스트로 망할 것 같습니다. 이 블랙리스트란 말을 함부로 쓰면은 재앙이 옵니다. 블랙리스트란 이 영어는 역사적 유래가 있습니다. 17세기에 영국에서 올리버 클롬웰이 주도한 청교도 혁명으로 왕정을 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1세를 재판에 걸어가지고 참수형을 합니다. 유럽 역사상 재판을 통해서 왕이 사형된 첫 경우입니다. 물론 그 150년 뒤에 프랑스에서 루이 16세 그리고 그 왕비가 단두대에서 처형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정이 끝나고 10년 동안 클로멜이 독재를 하다가 다시 왕정 복고가 되면서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가 등장해서 맨 처음 한 일이 아버지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사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10여 명, 한 13명이 사형 집행이 되고 상당수는 종신형이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고 했습니다. 이때 명단을 추린 게 블랙리스트입니다. 아버지에게 사형을 선고한 명단을 작성했는데 이 명단을 블랙리스트라고 합니다. 블랙리스트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지난 정권 때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문화예술계 인사들 중에서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시설이나 자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소극적인 행위를 이걸 블랙리스트라고 만들어가지고 덮어씌워가지고 관계자들을 구속하고 한 게 이른바 적폐수사의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하면은 어제 이 유죄 판결을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훨씬 더 악질입니다. 이건 진짜 블랙리스트입니다. 전 정권이 임명했다고 해가지고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는 환경부 산하 단체 기관장에게 사표를 받고 사표 안 내면은 감사를 하고 그래서 빈자리에는 또 이 문재인 정권 편 사람 앉히고 한 것이 업무방해 그리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당시 장관 김문경 당시 환경부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됐고요. 청와대에서 관계했던 비서관은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선고문이 아주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이란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 그러면은 그 위선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선은 보통 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그때 청와대 비서실장은 임종석 씨입니다. 임종석 씨까지 이게 수사가 확대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환경부만 그렇게 했느냐. 전 부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뭐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그 뒤에 문재인 정권의 행패와 행태를 보면은 이 블랙리스트가 정권적 차원에서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권 자체가 블랙리스트 정권입니다. 블랙리스트라는 것의 개념은 간단하죠. 전 정권 사람들은 적폐로 몰아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 편 사람들 다 앉힌다. 그게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블랙리스트 또는 화이트리스트겠죠. 화이트리스트는 우리 편 명단이고 블랙리스트는 제거해야 될 명단이고 어쨌든 블랙리스트 사건,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때 얼마나 김기춘 전 실장 등을 상대로 가혹한 수사를 했는지 그 기준을 딱 들이대면은 반드시 이것은 청와대를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청와대가 또 오늘 적반하장의 논평을 내어 놓았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가 이게 또 청와대를 향하고 있으니까 납득할 수 없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이거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 라고 내어놓았는데, 이거는 중대한 사법농단입니다. 지금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당사자인 청와대가 이렇게 논평을 내면은 판사들 압박하는 것 아닙니까? 야, 이 사건 잘못 다뤘다가는 임성근 부장판사처럼 나도 탄핵당하겠다 하는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 대변인이 한 이야기 중에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되어 공개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안이다.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안한무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 공약 사항이면은 법을 무시해도 됩니까? 사실을 무시해도 됩니까? 과학을 무시해도 됩니까? 아니, 대통령 공약 사항이 저 북한 노동당 정권에서 신주 딴짓 모시듯 하는 수령님의 뭐 교시 좀 됩니까? 이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그런데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한 거 보면은 최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담당 고위 공무원들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시킬 수 있도록 원전 관련 수치를 뜯어 맞춰라. 한국 수력원자력을 압박해가지고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실령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아니, 블랙리스트라고 적어 놓습니까? 이분은 이런 이야기 같아요. 블랙리스트라고 적혀 있는 문서 가져오라는 것 아닙니까? 누가 블랙리스트라고 적어 놓고 명단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사기친다고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 봤습니까?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사실이 아니다. 실제 재판부의 설명 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아니,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등장하지 않죠. 이건 언론이 만든 거고 정치권이 만든 거고, 더구나 지금 집권 세력이 블랙리스트란 말로서 사람을 잡았잖아요. 아니, 국정농단이라든지 적폐청산이라는 게 그게 법률 용어입니까? 국정농단 죄가 있습니까? 적폐청산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식이들이 블랙리스트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 사람 잡아놓고는 이제 언론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니까 판결문에 어디 블랙리스트가 있느냐고 따지는 거, 이거 좀, 이 만화도 이런 만화가 없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권 출신 산하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다. 우리 정부는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정책 기조였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원하는 사람을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사표를 일괄 징수했고, 거부하는 임원은 표적감사를 실시하여 사표를 제출받았다면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게 강민석 대변인에 대한 재판부의 답장입니다. 감사합니다.